지금 잠시 손을 멈추고 당신의 귀를 아주 가볍게 만져보십시오. 손끝이 귓바퀴에 닿는 순간 혹시 미세하게 간질거리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혹은 며칠 전 아무 이유 없이 귀가 뜨거워지거나 살짝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면 몸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손으로 툭 문지른 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앞으로 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의 가려움, 귀의 열감, 귀 주변의 미세한 떨림은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오랫동안 막혀있던 운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일이 닥치기 전에도, 큰 복이 들어오기 전에도 반드시 작은 신호를 먼저 받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조용해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귀가 간질거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오래전 잊고 지낸 사람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최근 당신의 귀가 이유 없이 가렵거나 뜨거웠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감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물운이 막힌 곳을 뚫고 나오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멀어졌던 귀인의 인연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감각 하나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큰 운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귀의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큰 불행 앞에서는 불안해하면서 큰 기회가 오기 전에 작은 신호는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귀가 잠깐 간질거려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 몸이 예민해진 것뿐이겠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문은 언제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지 않습니다. 지문울이 움직일 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귀인이 가까워질 때도 하늘은 큰 종소리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아주 작은 감각, 마음속의 미세한 흔들림, 이유 없이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처럼 조용한 방식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귀가 갑자기 가렵거나 뜨거워지는 것도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막혀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멈춰있던 인연의 문이 다시 열리려 한다는 몸과 운의 알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눈앞까지 다가온 기회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쳐간 귀인은 다시 쉽게 돌아오지 않고 한번 열렸다 닫힌 재물의 물길은 오래도록 다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귀가 이유 없이 간질거리는 순간이 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감각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말소리, 바람소리, 발자국 소리만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몸 안에서 흐르는 기운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예민한 문이기도 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관점에서 귀는 수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의 기운은 물처럼 흐르는 힘이며 지혜를 깨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이어주며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과도 맞닿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길이 막히면 강물이 썩고 흐름을 잃듯이 길을 통해 흐르는 기운이 막히면 사람의 판단도 흐려지고 좋은 인연도 자꾸 엇갈리며 애써 벌어도 돈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이상하게 결과가 늦고 누군가를 만나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며 기회가 와도 바로 눈앞에서 놓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몸 안의 기맥과 삶의 흐름이 함께 막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닫혀있던 물길이 다시 열리려 할 때 몸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귀의 간질거림, 귀 주변의 열감, 이유 없이 귀가 살짝 울리는 듯한 감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수의 기운이 움직이고 멈춰있던 재물의 흐름과 인연의 통로가 다시 열리려 한다는 조용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귀는 하늘과 몸, 운과 인연 사이에서 가장 먼저 돌리는 작은 문입니다. 그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 가렵다고 해서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어느 쪽 귀가 먼저 움직였는지,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나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왼쪽 귀가 이유 없이 간질거리거나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기운, 돈의 흐름, 현실적인 기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줄이 조금씩 풀리려 하거나 생각지 못한 일거리, 거래, 수입, 투자, 계약과 관련된 문이 열리려 할 때 왼쪽 귀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 걱정을 하던 중, 빚이나 생활비를 생각하던 중, 혹은 새로운 일을 고민하던 순간에 왼쪽 귀가 가려웠다면 그 신호를 더욱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오른쪽 귀가 간질거리거나 따뜻해지는 경우는 귀인과 인연의 기운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 막힌 길을 알려줄 사람, 오래전 끊어진 인연, 혹은 앞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문득 생각나는 지인, 예전에 고마웠던 사람을 조용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드물게 양쪽 귀가 동시에 가렵거나 번갈아 간질거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물운과 귀 눈이 함께 움직이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의 길은 사람을 통해 열리고 사람의 인연은 다시 현실적인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가려운 순간에는 단순히 긁고 넘기지 말고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인지 밤인지 집인지 밖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작은 감각 하나를 정확히 읽는 사람이 큰 운의 방향도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은 매일 똑같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은 곳에서는 일정한 주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아무리 애써도 일이 막히고 사람과의 인연도 엇갈리며 돈을 벌어도 손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시기에는 오래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알려주며 멈춰있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양의 기울론에서는 사람의 큰 운이 약 세대년을 주기로 한 번씩 크게 돌아온다고 봅니다. 이 세대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과 마음, 인연과 재물의 기운이 쌓이고 바뀌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때 삶은 우리에게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거창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간질거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오래전 잊고 지낸 사람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특히 귀가 이유 없이 가렵거나 뜨거워지는 것은 막혀있던 기맥이 열리려 하고 새로운 운의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작은 알림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면 눈앞까지 왔던 구인도 스쳐 지나가고 열리려던 재물의 길도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운의 문은 쉽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귀가 보내는 감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에테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의 문 앞에서 보내는 조용한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가장이었고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일을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며 자식들 학비를 떼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챙기며 한 번도 책임을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인생은 늘 막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돈은 손에 남지 않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으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은 마지막 순간마다 어긋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모든 일을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났을 때도, 동업자가 약속을 깨고 떠났을 때도, 보증 문제로 큰 빚을 떠안게 되었을 때도 그는 그전에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큰일이 터지기 전마다 이상하게 귀가 가려웠다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무너지기 한 달 전에는 오른쪽 귀가 며칠 동안 간질거렸고 동업자가 떠나기 전에는 왼쪽 귀가 뜨겁고 불편했으며 보증을 속이러 마음먹은 그날 아침에도 귀 안쪽이 이상하게 울리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술을 마셔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 몸이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귀가 가려울 때 혹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오래전 연락이 끊긴 선배 한 사람이 계속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는 그를 안정적인 사업에 함께 데려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연락만 했더라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귀가 가려웠던 것은 단순한 몸의 반응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과 새로운 기회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귀가 보내는 작은 감각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귀가 간질거리면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 귀를 감싸고 그날 밤에는 머리맡에 맑은 물을 두었으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오래 끊겼던 연락이 하나둘 다시 이어졌고 막혀있던 일에 작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그는 예전에 알던 지인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고 그 일이 그의 삶을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귀가 보내는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작은 신호를 받지만 너무 바쁘고 지쳐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운의 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귀가 갑자기 가렵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손톱으로 세게 긁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간질거리면 아무 생각 없이 손톱으로 긁거나 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지릅니다. 그러나 지금 열리려는 기운은 매우 섬세합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처럼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거친 행동은 그 흐름을 다시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가 가렵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천천히 10번에서 15번 정도 부드럽게 비벼주십시오. 손바닥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모이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비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가려운 귀를 살며 감싸 주십시오. 누르거나 빗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존중하듯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덮어주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손바닥의 온기와 감사의 마음이 만나면 몸 안에 긴장된 기운이 부드럽게 풀리고 닫혀있던 귀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운을 부르는 데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의식이나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알아차리고 정성껏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귀가 보내는 신호를 함부로 긁고 없애지 말고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받아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막혀있던 재물운과 귀의 눈을 여는 첫 번째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은 밤에 잠들기 전 맑은 물 반 컵을 머리맡에 두는 것입니다. 귀가 이유 없이 가렵거나 뜨거웠던 날에는 그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날 밤 깨끗한 컵을 준비해 물을 반 정도만 담으십시오. 물은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컵은 깨끗해야 하고 물을 따를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용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물을 침대 머리맡이나 잠자는 자리 가까운 곳에 놓고 잠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맑은 물이 오늘 내 몸과 마음에 쌓인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막혀있던 재물의 길과 좋은 인연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물은 흐름의 상징입니다. 막힌 것을 씻어내고 멈춘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며 밤새 당신 주변에 머물던 무거운 기운을 조용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빵곱이면 충분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그 물은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밤사이 탁한 기운을 머금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화분에 부어주거나 집 밖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버릴 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쫓지 않은 기운은 흘러가고 새로운 복과 인연은 들어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만 하고 끝내기보다 21일 동안 이어갈 때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1일은 하나의 기운이 몸과 공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밤 맑은 물을 두고 매일 아침 비워내는 이 작은 반복이 당신의 잠자리와 마음 그리고 막혀있던 운의 흐름을 조금씩 맑게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귀가 가려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가 간질거리거나 따뜻해지는 바로 그때 이상하게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 예전에 도움을 주고받았던 인연이 문득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기운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우연히 생각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이어지려는 인연의 실마리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막힌 길을 풀어줄 구인의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바로 연락해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떠오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한 번은 기억을 깨우는 마음으로, 2번은 인연을 다시 여는 마음으로, 3번은 좋은 방향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좋은 인연이라면 다시 평안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폭이 되는 만남으로 다시 닿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집잡기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만들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부드럽게 열리면 인연의 기운도 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문득 떠오른 그 이름 하나가 내일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와 따뜻한 도움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귀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의 기맥을 열었다면 이제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도 함께 열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운이 움직이기 시작해도 집안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좋은 인연과 재물의 기회는 문 앞까지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길이며 바깥에 좋은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곳에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거나 오래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다면 기운은 들어오기도 전에 막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현관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신지 않는 신발, 밑창이 닳고 모양이 무너진 신발, 보기만 해도 무거운 느낌이 드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사람이 걸어온 길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낡고 버려진 신발이 현관에 오래 머물면 지나간 고생과 막힌 운이 계속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침실, 특히 머리맡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운은 회복되고 새롭게 채워지는데 머리맡에 먼지 쌓인 물건, 오래된 책, 쓰지 않는 잡동사니가 가득하면 밤새 맑은 기운을 받기 어렵습니다. 머리맡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조용하게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귀가 가려웠던 날이나 운의 흐름을 열고 싶은 날에는 맑은 물 한 컵을 가까운 곳에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은 막힌 곳을 부드럽게 불고 새로운 흐름을 불러오는 상징입니다. 다만 오래된 물을 그대로 두지 말고 매일 새 물로 바꾸며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운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그 그릇이 어둡고 답답하면 구인도 재물도 편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운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현관을 밝히고 신발을 정리하고 머리맡을 비우고 맑은 물로 흐름을 세우십시오. 작은 정리 하나가 막혀있던 기회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공간의 기운을 열어도 집안에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재물운과 귀눈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멈춘 시계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건전지가 다 되어 멈춰있는 시계, 오래전부터 시간이 맞지 않은 채 걸려있는 시계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멈춘 시계는 단순히 고장난 물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운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서 정지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처럼 가족의 기운이 자주 오가는 곳에 멈춘 시계가 있으면 집 전체의 흐름이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시계라면 건전지를 갈고 시간을 바로 맞추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시계라면 미련 없이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현관 앞에 죽은 식물입니다. 잎이 누렇게 마르고 줄기가 힘없이 처지고 흙이 말라 생기를 잃은 화분은 좋은 기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기를 막는 물건이 됩니다. 현관은 복과 인연이 들어오는 첫 문인데 그 앞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들어오던 귀인도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없는 식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다시 식물을 둔다면 잎이 위로 뻗고 생명력이 강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운은 회복되고 다시 채워지는데 거울이 침대를 바로 비추면 그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침실의 거울 방향을 살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거울을 옆으로 돌리고 옮기기 어렵다면 잠잘 때만이라도 천이나 커튼으로 가려두십시오. 문을 막는 것은 곧장한 장애물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된 작은 물건일 때가 많습니다. 멈춘 시계는 다시 흐르게 하고 죽은 식물은 치우고 거울은 기운을 흩뜨리지 않게 바꾸십시오. 집안에 작은 금기를 정리하는 순간 닫혀있던 재물의 길과 귀인의 문도 조용히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귀가 갑자기 가렵거나 뜨거워지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예민해졌다란 단순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기운이 다시 움직이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조용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정작 복이 문 앞에 다가왔을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의 간지러움으로, 때로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때로는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작은 감각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큰 흐름을 붙잡고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 몸과 마음과 공간을 열어둔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귀가 가려울 때 손톱으로 길지 말고 따뜻한 손바닥으로 조용히 감싸며 몸의 기운을 여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좋은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셋째, 현관과 머리맡을 정리하고 맑은 물을 두며 집안의 흐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공간이 열릴 때 비로소 재물운과 기운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은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귀가 보내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변을 정리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손끝에서, 따뜻한 마음에서, 정돈된 공간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신호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막혀 있던 길을 열고 조용한 깨달음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당신을 위해 마음 깊이 축복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빚의 짐이 하루하루 가벼워지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점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왼쪽 귀에는 풍요의 기운이 차오르고 오른쪽 귀에는 좋은 사람과 귀인의 인연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길 위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막했던 일에는 뜻밖의 해결책이 보이며 멈춰있던 삶의 흐름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은 마음 편히 지내시며 가족 사이에 오해와 서운함이 있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풀리기를 바랍니다. 멀어졌던 좋은 인연은 선한 방향으로 다시 이어지고 떠나야 할 인연은 조용히 정리되며 남아야 할 복된 인연은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신호를 잊지 마십시오. 기가 보내는 감각을 알아차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고 맑은 물로 마음과 공간을 정화하며 떠오르는 이름을 좋은 마음으로 불러주십시오. 이제 댓글창에 당신이 확언을 과거형으로 적어보십시오. 나는 2026년 귀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빚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풍요와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말은 마음의 방향을 만들고 마음의 방향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복된 이야기를 함께 받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귀인을 기다리는 사람, 삶의 전환점에서 길을 잃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내 복을 심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밝은 기운이 흐르고 재물과 인연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가족마다 평안과 희망이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